쉬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대만에 있는 파운더스 옵틱스에서 나오는 드라코 62라는 망원경의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운더스 옵틱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브랜드죠. 제가 요번에 한번 수입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품 사양을 살펴보면요. 일단 광학계는 기본적으로 5매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스페이스드 ED 아포 구조고요. 구경은 62mm, 그리고 초점거리는 300mm, 그리고 초점비는 기본적으로 f4.8인데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듀서 장착 시 f3.9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 시간을 좀 줄여서 촬영할 수 있겠죠. 포커스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 서클은 44라서 풀프레임 카메라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포커스는 이제 기본적인 55mm 지원하고요. 무게는 경통만 2.4, 그리고 액세서리 장착했을 때 3.1kg입니다. 자,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소형 망원경 박스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박스 외에 또 겉에 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페덱스 박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포장이 튼튼하게 잘 돼서 왔습니다. 제품에 대한 뭐랄까 신뢰감이 좀 더 향상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박스를 열면은 가방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한 케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가방을 꺼내 보니까 그냥 케이스가 아니라 배낭이었어요. 배낭형 케이스라면은 우리가 뭐 멀리 갈 때, 특히 차가 없을 때 저 망원경을 메고 좀 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가방끈이 있고요. 가방끈 길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신 분이나 작으신 분도 편안하게 메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방 옆에는 사이드 포켓이 있어요. 양쪽으로 있고요. 사이드 포켓에다가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뭐 물이라도 넣어 갖고 다니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가방 전면에는 파운더 옵틱스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망원경 그림과 파운더 옵틱스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방을 열면은 짜잔, 별도의 가방이 또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뚜껑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쪽을 살펴보면은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저 봉지를 열어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사용 설명서보다는 눈에 띄는 게 저 비닐로 코팅된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체크 결과, 제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론치 테스트, 그리고 성상 테스트 결과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 좀 많아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서를 살펴보다가 재밌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제품에 질소 충전이 되어 있어요. 보통 고급 쌍안경 같은데 질소 충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에 질소가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안에서 습기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에 발생한 습기로부터 경통 내부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낭 상단부에 있는 포켓에는 뭐 이것저것 망원경용 액세서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열선을 넣어도 좋고, 작은 배터리를 넣어도 좋고, 뭐 아이피스라든지 이런 걸 넣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라기보다는 뭐 보호용 케이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새 그 여행용 가방에 넣는 그 압축 파우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단단한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망원경이랑 기본으로 제공되는 액세서리에 맞춰서 스펀지가 잘 커팅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망원경을 한번 꺼내 볼게요. 망원경은 약간 빡빡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빡빡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들고 다닐 때 진동이 있어도 잘 버텨준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손에 쥐었을 때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굉장히 견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리카 겔이 2장 들어 있습니다. 실리카 겔이 습기를 흡수하니까 망원경을 보관하면서 그 습기 때문에 망원경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54 아답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M48 아답터가 본인의 카메라라든지 액세서리랑 맞지 않으면은 M54 아답터를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듀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 리듀서는 0.83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장착해야지 F수가 4.8에서 F3.9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듀서 따로 살려면 상당히 비싼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랑말랑한 케이스 커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안시용 천장 프리즘을 장착하기 위한 어댑터예요. 나중에 장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5인치 천장 프리즘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보기에도 꽤나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하고 택티컬 레일이 붙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기존의 레드캣에 사용한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손잡이고, 저 위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이드 스코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플러스라든지. 저기 톱니가 나 있는 건 택티컬 바라는 건데 원래 총기류에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거예요.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구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제 손잡이를 한번 장착해 볼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구가 제공되기 때문에 옆에 육각 렌치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공구만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각 렌치를 일단 꺼내고 안에 볼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볼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손잡이를 아주 손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 손잡이를 연결하는 데 보면 홈이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제 위치를 잘 잡아줄 수가 있고요.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도 볼트를 제자리에 정확히 꽂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손잡이가 장착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죠. 아시아 플러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이제 리듀서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망원경에는 M48 아답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티링이라든지 혹은 뭐 냉각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M48 부분을 해제를 해야 그 안쪽에 리듀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풀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듀서를 경통에 꽂게 되어 있고요. 살살 돌리면은 굉장히 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M48 아답터를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만듦새가 괜찮아서 이렇게 나사가 들어갈 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했어야 되는데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외관을 살펴봐야죠. 일단 렌즈를 덮는 뚜껑인데요. 이 뚜껑은 이렇게 캡으로 씌우는 방식이 아니고요.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하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견고하게 렌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렌즈 쪽을 보면 렌즈에 관한 사양, 구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정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렌즈 후드도 다른 망원경과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망원경의 경우 렌즈 후드를 쭉 뽑아서 볼트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에 비해서 얘는 후드 뒤쪽에 있는 링을 풀어서 움직이고 또 다시 조여가지고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견고하게 렌즈 후드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센 스타일의 도브테일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나사가 여러 개 뚫려 있는 스타일이 아닌 길쭉한 슬릿이 하나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은 나사가 두 개가 있고 이 나사를 풀러서 저 경통 튜브와 플레이트 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에는 경통 밴드를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가 있고요. 이 썸 스크루를 돌려가지고 풀면은 경통 밴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커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서는 렉앤피니언 포커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동 장치도 있습니다. 10대 1 비율이죠. 그래서 미동 장치가 한 바퀴 돌 때 저 검은색 손잡이 부분은 10분의 1 정도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저 포커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잘 만든 포커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만은 그 감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초점 조절 손잡이를 작동시키면은
망원경 위쪽에 있는 눈금을 통해 가지고 포커서를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5cm 정도라고 보이고요. 트래블 디스턴스가 조금 짧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마치 FRA300처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테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은색 썸스크루를 풀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기계적으로 잘못 만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잘 만든 기계에다가 적당히 구리스를 넣어가지고 텐션을 준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뭐랄까요, 손에서 느끼는 손맛이 있는 그런 로테이터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망원경의 틸팅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나사가 4개 있고요. 당기는 나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는 나사가 각각 한 쌍씩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래 프로토타입에서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2개의 나사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별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4개로 좀 더 견고하게 틸팅을 제어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 유튜버가 저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리뷰할 때 저 사이에 틈이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틈이 없이 기본적으로 견고하게 밀착된 상태로 제품이 출시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표면은 약간 무광 검정 비슷하게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손톱 자국 같은 게 좀 날 수가 있는데 싹싹 문지르면 또 금방 없어지는 거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통 내부에 보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잘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난반사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처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코 62에 천장 프리즘을 장착하는 방법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단 함께 제공되는 천장 프리즘용 어댑터를 망원경 뒤쪽에 영상처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저기 볼록 튀어나온 나사 쪽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기다가 천장 프리즘을 장착할까라는 고민이 살짝 드는데요. 자, 천장 미러에 보면은 경통과 연결하는 부분 있죠? 저길 돌려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아까 장착한 어댑터에 천장 미러를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안시관측 모드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피스 연결하는 부위는 돌려서 잠그고 또 돌려서 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1.25인치 아이피스에 대응을 하는 규격입니다. 2인치 천장 미러나 2인치 아이피스는 사용이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 대만 파운더 옵틱스의 신상 망원경 드라코 D62 제품의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요. 견고하게 만들어진 망원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능은 이제 나가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제가 야외에 들고 나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